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19년 11월 27일 수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중 무역 합의, 제일 중요한 이슈죠. 세 가지 과제가 있다. 과거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 확인해 보고요. 이 과제들이 어느 정도는 조율 합의점을 찾아가야 서로 격차를 좀 줄여야 1단계 합의에 근접할 수 있다. 그리고 외국인 수급을 보면은 가능성은 충분해 보여요. 그래서 수급을 보면서 좀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증시로 넘어가서 다우지수는 사상체육가를 전일 종가 기준으로 넘어갔는데 나머지는 다 돌파하고 다우지수만 사상체육가를 이제 오늘 다시 한번 돌파를 했습니다. 어제는 최고가 돌파라고 하기에는 종가로만 돌파했기 때문에 약간 아쉬운 감이 있었는데 오늘 28,100포인트에 살짝 넘겨주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위에서 안착이 되거나 아니면 이탈해도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이 보이면은 미증시는 이 상승세를 꾸준히 이어갈 수 있다. 각도도 꽤나 가파른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상승 각도가. 그래서 양호한데 이렇게 켈리앤 코네이 대통령 선임 고문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미중 무역 합의 1단계가 상당 수준 근접했다. 근데 이거 기존부터 계속 얘기 나오던 거죠. 근데 이 중에서 문제점이 강제 기술 이전 그리고 지재권, 지적재산권이죠. 지재권 그리고 이제 무역 불균형 이 부분이다. 그래서 무역 불균형 같은 경우는 중국이 농산물을 구매한다던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결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를 좀 폐지하고 하는 부분 이 부분과 어느 정도 맞물리는 것이고 중요한 건 이제 강제 기술 이전 그리고 지적재산권 중국은 소위 짝퉁의 나라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로 이런 지적재산권 같은 경우에 거의 자유로운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자유분방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며칠 전에 지재권 쪽으로는 중국에서 어느 정도 좀 맞춰갈 의지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강제기술 이전 같은 경우도 기존부터 얘기는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입장 차이가 조금은 있는데 중국에서는 일부 천천히 개선할 의지는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개선할 의지가 문제가 아니고 제 생각에는 중국이 개선을 한다고 해놓고 말을 안 지키는 게 문제예요. 말을 바꾸거나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죠. 강제기술 이전 같은 경우는 중국 기업하고 중국 진출할 때는 합작법인으로 진출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합작법이니까 그 기술력 우리 거니까 내놔라 하고 기술을 거의 강제적으로 탈취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IT 기업들, 자동차 기업들 중국 진출하는 걸 반대하는 사람들도 꽤나 많습니다. 저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어떻게든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빼먹어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당장 이제 고정 비용 그리고 중국 시장 진출이라는 당장의 큰 이득이 있기 때문에 중국을 포기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대신 기술 격차가 빠르게 줄어든다면은 장기적 성장으로 볼 때는 또 리스크가 크고 또 진출을 안 하자니 우리나라 말고 다른 외국 기업들이 진출하면은 이 부분이 또 우리가 진출 안 한다고 해도 좀 의미가 좀 퇴색되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강제 기술 이전 문제가 해결되면 아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긍정적이고 지적재산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진출한 것들 그 외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이나 진출한 기업들 제품들을 중국에서는 마음껏 사용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 빠르게 합의가 돼야 되는데 일부는 합의를 도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잘 지킬 수 있도록 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가 하는 일이 중국 못 믿겠으니까 너네가 지키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배상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미국에서 보복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거를
이제 합의문을 작성하고, 이거는 봄에 있던 일입니다. 4월에 작성을 하고, 대신 중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보복을 하지 않는다. 본인들이 배상을 하거나 아니면은 보복적으로 그때 얘기가 나왔었죠. 뭐 관세가 됐든 보복을 하는데, 중국은 대신 본인들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보복을 하지 않는다라고 합의문을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 정도는 알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기존 4월에 합의문 작성하던 그 구간으로 돌아가서 관세 철회랑 이제 합의문이랑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보고 있다, 검토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었죠. 소개해드렸었는데 그 부분과 어느 정도는 일맥상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뭐 얘기 나오는 거 들어보면은 이제 전화 통화를 계속하고 있죠. 류어 부총리하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하고, 그리고 스티브 무너신 재무장관 전화 통화 계속했다 나오고 있죠. 중요한 건 대화를 계속한다라는 거예요. 팩트 체크 제가 정확하게 하시랬어요. 여론에서는 이 서명식이 지연되면은 낙관론도 나오고 비관론도 나오고 계속 나와요. 번갈아 가면서. 그러면은 상승했다 하락했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론을 신경 쓰기보다는 현재 대화를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대화를 하고 있지요.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무조건 낙관하기에는 어려우니까, 낙관론이 나오더라도 1단계 무역합의 이 부분에서 서명식 언제 하느냐, 어디서 하느냐, 이게 일정과 장소 같은 게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1단계 서명식.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면 비관론이 나와도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다. 1단계 합의 서명식과 장소가 정해진다. 이러면 주가가 상승한다. 이 개념을 깔끔하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서명식 날짜가 일정이 잡혔다는 건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됐던 세 가지 모두가 됐건 어느 정도는 합의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 다우지수 역시 좋았다. 뭐 나스닥 같은 경우도 나스닥은 전일 이미 사상최고가를 돌파해서 안착했다라고 했고, 뭐 오늘 새벽에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상황이면은 위에서 좀 쉬었다가도 되고 살짝 조정받고 가도 되고, 굉장히 자유로운 구간이 이렇게 강하게 해놨으니까 미증시는 참 문제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문제지. 우리나라는 그렇다고 주가가 약한 건 아닙니다. 강세 쪽으로 나오다가 한 차례 지난주에 한번 비관론 때문에 한 차례 밀렸는데 2090포인트 지지력 테스트 받고 다시 한번 2130포인트 돌파를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증시에 비해서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증시가 그렇다고 뭐 약세 구간이거나 아니면 하락 구간은 아닙니다. 상승한 다음에 바닥권에서 그래도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중 바닥 찍고 상승, 그리고 살짝 조정받고 다시 한번 상승, 그리고 뭐 짧은 이중 천장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현재 수렴 과정으로도 볼 수 있고, 그리고 그냥 살짝 조정받고 다시 한번 2130포인트 도전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겠죠. 그냥 심플하게 보시면 돼요. 상승하다가 조정 한번 받고 다시 한번 반등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수렴을 할 수도 있고 돌파해서 안착을 하면 가장 좋습니다. 그럼 위쪽으로 다시 한번 갈 수 있다. MSCI 리밸런싱 이슈도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으니 수급적인 부분도 그렇게 뭐 리스크가 크지 않고, 보시면은 오늘까지도 외국인들은 매도가 나왔는데 오늘 매도 금액이 적죠. 1,400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금융투자에서 이것도 다 받아왔고요. 역시 이런 이슈가 있을 때 금융투자가 빠르게 받아서 단기성으로 치고 빠지는 전술을 아주 잘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되고, 대신 코스닥이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좀 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만 매수를 해서 수급이 꼬였는데, 이런 수급에 비해서 뭐 코스닥도 선방한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0.64% 정도면은 하락이, 그 정도면은 꽤 선방했다. 원래 이 정도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하면은 한 2% 하락해도 이상하지 않은 정도인데, 그만큼 시장이 흐름이 나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투자자들의 심리가 많이 개선됐다라는 뜻이에요. 8월달 생각해 보세요. 보시면은 8월달에 자 잠깐 돌아가 볼게요. 8월달에 이렇게 제가 2050포인트 아래서 이렇게 내려올 때 1950포인트는 원래 이탈할 구간이 아닌데 2000포인트도 이탈하면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구간이고,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밀리는 거는 공포 구간이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밀리는 거기 때문에 심리에는 바닥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심리에는 바닥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950포인트까지 이탈했다? 이 아래는 과매도 구간이고 심리에 바닥이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 내려가냐 그냥 지켜보셔야 된다. 이건 수급적인 논리이기 때문에. 대신 1950포인트 회복되는 순간이 나온다. 그럼 다시 한번 조정받으면은 절호의 기회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 이중바닥 시에 절호의 기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8월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남들은 왜 1700, 1500 간다고 하는데 왜 당신은 여기가 바닥권이 다 왔다고 합니까? 라고 할 때 주도주가 등장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삼성전자에서 주도주로 등극하고 있고 주도주가 등장했다라는 것은 이제 상승장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도 IT 종목들 해서 폴더블 관련주랑 말씀드렸던 종목들 이 주도주라고 섹터라고 했던 해당 섹터에 있는 종목들 대부분 50%에서 뭐 100% 이상 올라간 종목도 많이 있죠.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실망하실 필요가 없어요. 못 올라가서 지루해서 갑갑한 건 알겠어요. 근데 갑갑한 거지 지금 우리 시장이 뭐 크게 하락이 나오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종목들 뭐 좀 쉬어간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바뀌진 않아요. 미래는 갈 길은 가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건 미중 무역 합의가 다시 전쟁으로 번지면서 뭐 대화가 단절되고 하지 않는 이상 12월 15일 정도 안쪽에는 어느 정도는 합의가 도출되거나 뭐 서명식 날짜가 나오거나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외국인들 하루 수급 안 좋았다, 하루 이틀 안 좋았다 그러면 그 다음엔 바로 나오는 게 선물 매수가 바로 따라 들어오죠. 보시면은 자, 외국인들이 9월 선물 옵션 만기일 이후로 이때 추석 연휴였죠. 자, 만기일 이후로 선물 매수를 꾸준히 쌓아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번에 소개해드렸을 때 7, 8천 계약 정도였는데 벌써 25,000 계약 가까이 매수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신경을 잘 못 쓰는 사이에 외국인들은 어느 날은 매도하고 어느 날은 매수하고 하면서 잘 조절해서 벌써 25,000 계약 가까이 매수를 했어요. 외국인들은. 놀라운 사실이죠. 외국인들은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외국인들은 12월 만기까지 적어도 나쁘지 않다. 왜냐면 기존에 9월물도 롤오버된 물량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적어도 나쁘지 않고 상승 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계속 베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닥권에서부터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때가 이제 그 만기일이었죠. 이 구간에서부터 더 올라오고 더 올라가는데도 아직도 상승 포지션을 구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물 매수로. 옵션 동향이 단기적으로 상승을 살짝 막고 있어서 이 부분이 빠른 상승에는 부담되지만 12월 만기까지는 뭐 이 위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요. 선물 동향을 보고. 그래서 뭐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맹신할 수는 없어요. 네, 참고 자료 정도는 사용할 수 있다. 외국인들이 선물을 저렇게 선물 매수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이 시장을 먼저 포기할 이유는 없다. 이 개념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동향 보면은 어제 코스피가 먼저 하락을 했고 코스닥은 잘 버텼습니다 했는데 오늘 코스닥도 살짝 밀렸죠. 근데 뭐 큰 하락도 아니고 뭐 2050에서 60 요 사이에 2060포인트는 돌파해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구간 2050포인트도 아직 못 넘어갔습니다. 여기 크게 의미를 두진 않아요. 2050포인트는 2050이래 660포인트는 죄송합니다. 650포인트는 큰 의미를 두지 않고 660이 중요하다. 660포인트가 중요하다. 이 구간을 돌파한다. 21선 넘어간다라면 코스닥은 다시 한번 위쪽 방향으로 돌릴 수 있고 만약에 660을 돌파 못하고 밀린다라고 하면 630을 다시 봐야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630 쪽으로는 안 내려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종목 동향 마지막으로 대표 종목들 확인하고 갈게요. 자, 먼저 삼성전자를 보겠습니다. 언제나처럼. 삼성전자 오늘 소폭 반등이 나왔는데 21선 못 올라갔고 52,500원 못 올라갔죠. 그럼 이 구간에서는 뭐다? 자율등락 구간. 좀 올라가도 이상할 거 없고 내려가도 이상할 거 없다. 5만원만 유지해주면 되고 52,500원 돌파해주면 추가적인 강세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SK하이닉스 이 종목도 마찬가지다. 82,000원 유지해주면 상관없고 83,000원 빠르게 넘어가줘야 돼요. 이 종목은 넘어가면 좋겠다가 아니고 넘어가줘야 돼요. 이건 83,000원. 그래서 삼성전자가 저 매물 소화 과정에서 쉬는 동안 하이닉스가 빠르게 이렇게 올라가면서 52주 신고가를 달성해주는 게 유리합니다. 시장에는 같이 올라가면 제일 좋고 삼성전자 하실 때 하이닉스라도 위쪽 방향을 만들어주면은 아주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자, 삼성전기는 115,000원 중요하다 계속 말씀드렸죠. 21선 어제 살짝 올라타는데 오늘도 21선 공방이 나왔습니다. 뭐 갭상승한 다음에 21선 이탈했다가 회복되면서 21선 공방이 나왔는데 이 구간에서 싸울 게 아니에요. 삼성전기는 115,000원 빨리 돌파해서 안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추가적인 상승을 볼 수 있다. 자, 네이버 같은 경우도 17만원 중요하다라고 했죠. 이탈한 다음에 빠르게 회복해야 됩니다. 21선 터치라도 하고 빠르게 회복해야 됩니다 했는데 21선 부근에선 저점 매수가 나오고 바로 급등이 나왔다. 17만원 위에서 유지가 된다. 17만원 유지되면은 괜찮습니다. 괜히 이탈하지는 않는 게 좋아요, 지금은. 자, 카카오 같은 경우도 흐름이 너무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조정이 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데 옆으로 누워서 횡보하면서 조정을 받고 있다. 네, 아직까지 힘을 모으는 구간이라서 치고 달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21선 거의 다 올라왔어요. 똑같아요. 그러면은 이것도 21선 이렇게 올라와서 만약에 조정을 받거나 아니면 기다리다가 21선 이만큼 올라와서 터치가 나왔다. 그럼 이 구간에서 저점 매수가 활발하게 들어오면서 빠르게 이렇게 올라가는 힘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카카오는 더 가겠구나. 그리고 만약에 매도세가 강해지면 21선 이탈한다라고 한번 꺾여서 조정을 받고 가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그냥 놓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이거는 수급 도형 보시면 매도가 센지 매수가 센지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크하시면 되고요. 이거 삼성바이오로직스랑 비슷하죠. 상승한 다음에 옆으로 횡보하면서 누워있는 거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어제 뭐 오랜만에 종목들 중에서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 뭐 반등이 잘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60에서 올라타고 오늘도 양호합니다. 125,000원 뭐 한 번에 돌파는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돌파하면 좋고 21선이 올라오는 거 기다렸다가 돌파해도 좋습니다. 125,000원을 넘어가 줘야 된다. 네, 참고하시고요. 삼성중공업도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라고 했고 6,900원 돌파해서 안착해주는 건 좋은데 21선은 빨리 넘어가야 된다 라고 했죠. 21선을 오늘 돌파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6,900원 유지해주면 다시 한번 시도할 거예요. 이 21선 넘어가면 현재 한 7,042원이니까 7,000원 정도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7,000원 구간 넘어가서 7,000원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삼성중공업도 또 다시 관심 한번 가져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셀트리온 어제 좋은 소식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EMA에 이제 승인을 받았다. 그래서 램시마 SC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미국의 트룩시마 기대감은 여전히 있다. 그래서 허가가 나와도 급등이 나오기보다는 실적 모멘텀으로 가는 종목이니까 셀트리온은 허가 받았습니다 하나 가지고 상한가에 두 번 세 번 들어가고 하는 종목이 아니죠. 워낙 뭐 안정적인 종목이니까 셀트리온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늘려줄 수 있는 램시마 SC 기존에 알고 있던 부분이니까 주가에서 반응을 크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실까봐 제가 미리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셀트리온은 급등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천천히 그냥 추세적으로 천천히 꾸준히 상승하는 상황이 더 좋은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실망하실 필요 없다. 얘도 21선 넘어가야 됩니다. 이제 18만 7천원 정도에 있는데 넘어가서 20만 원까지 넘어가면 그때부터 위쪽 방향으로 볼 수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아까 카카오 말씀드렸죠. 21선 이렇게 올라오는데 여기 터치가 나왔는데 그렇게 반등이 세지 않았어요. 요 구간 보시면은. 그리고 나서 매도세로 해서 이탈하죠. 그럼 지지선까지는 한번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도세가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 추격 매수하지 말고 기다려야 된다. 기다렸죠. 그리고 나서 21선 터치할 때 강력한 매수가 나오면은 이 종목을 매수해도 되지만 매도세가 강하다 그러면은 한번 밀렸다 갈 수 있기 때문에 매매하면 안 된다라고 했죠. 한 차례 밀렸습니다. 근데 종목이 워낙 강하고 수급이 좋으니까 38만원 이탈하지 않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HLB
이 종목은 12만 5천 원 유지해 줘는 게 중요하고 더 좋은 건 13만 원을 이탈하지 않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13만 원 위쪽에서 놀려고 자꾸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LB 지금 수렴 과정이 거의 뭐 마무리되어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방향성은 뭐 나오겠죠. HLB의 뭐 행보에 따라서 달라질 테니까. 그래서 HLB는 발표에 따라서 위쪽 방향이 먼저 나올 수도 있고 아래쪽을 내려갔다가 올라올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아래쪽을 내려가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려갔다가 다시 반등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등이 안 나오거나 늦어지는 한참 오래 걸리는 거는 FDA에서 이제 승인을 받지 못했을 경우죠. 그런 문제가 되죠. 신약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으니까 임상은 성공했지만 약으로 쓸 수 없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데 위쪽 방향으로 바로 가면 모두가 행복한 상황이 되는 거고요. 공매도 세력 빼고. 그리고 아래로 밀렸다 올라오면 공매도 세력들이 조금이라도 더 밀어내리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잘 노려서 기다렸다 매수하거나 아니면 조금 줄였다가 재매수하거나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저는 기대감이 있고 좀 길게 보면은 내려왔다가도 다시 올라올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고 괜찮다. 어떤 방향이 나와도. 그런데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 혹은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위로 가면 상관없지 아래로 내려오면은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수 있다. 그래서 12만 5천 원 이탈을 강하게 하는지 여러분 항상 체크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정도면은 뭐 다 해드린 거 아닌가요? 여기 급락했을 때도 남들 이제 멍할 때 42,500원까지 반등 나오면은 절반 매도하고 5만 원까지 요 갭 매우로 올라온다 하면은 전량 매도하고 조정시 재매수. 안 올라온다 36,500원 이하에서는 절대 추가 매수하지 말아야 한다. 반등이 나올 때 해야 된다. 28,000원까지 이탈하면 급락이 나온다. 21,000원까지 흘러내렸죠. 그리고 나서 28,000원 회복될 때 매수하셔야 됩니다라고 수차례 말씀드렸어요. 28,000원 회복될 때 신규 매수도 가능하고 요 2분의 1 매도했던 거 재매수 가능하고 뭐 일부 조금만 보유하고 버티고 계시던 분들 추가 매수 가능하고 28,000원 중요한 구간이다. 회복될 때 매수하면 빨라진다라고 했고 빨라졌죠 흐름이. 10만 원 위에서 언제 조정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지만 10만 원 이렇게 돌파한 다음에 언제 조정받아도 이상할 거 없지만 최대한 많이 올라가는 게 좋다. 저는 17만 5천 원까지 생각했는데 조금 더 강해서 20만 원 돌파 시도까지 하면서 시총 1위에 지난번에 저희 그렇게 언급하던 목표라고 했던 코스닥 시가총의 1위의 맛을 장중에 2번 정도 봤죠. 못한다고 했어요 이거. 이 구간에서 잘못 매수하시면 12만 5천 원까지 열려있는데 마이너스 41%로 시작하는 거니까 매매하면 안 된다라고 했죠. 기다려서 이 아래서 매매하면 된다. 정확했죠. 그리고 위쪽에서 17만 5천 원 저항이다. 그리고 13만 원 정도만 내려와도 매수해도 된다. 15만 원 구간에서 이제 이렇게 하단으로 수렴하니까 반등 나올 때는 뭐 정리하셔도 되고 그냥 들고 가셔도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13만 원 부근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본전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크게 부담이 없죠, 지금. 그리고 밑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더 부담이 없죠. 수익이 이미 많이 나 있는 상태에서 조금 불었느냐 조금 줄었느냐 차이니까 부담이 없죠. 단가가 낮을수록 부담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HLB는 고점에서 추격 매수 이런 구간에서 뭐 16만 원 이상 이런 구간에서 추격 매수만 안 하면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종목들 이슈됐다고 추격 매수만 하지 마세요. 성공하면 다행인데 가는 종목이 계속 가서 성공하면 다행인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사자마자 매수하자마자 마이너스 40%대를 간다? 멘탈이 견디기 굉장히 힘드실 거라고 강력하게 자부할 수 있습니다. 매수하자마자 3일 만에 마이너스 40%? 이거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쉽지 않아요. 심지어 HLB가 무슨 잡주도 아니고 그렇다고 임상 실패한 것도 아니고 임상을 성공했다고 호재가 만발한데 하지만 현실은 내려오죠. 많이 오른 만큼 조정폭이 큰 거예요. 왜 내가 사면 내려가가 아니고 남들이 매도하는 구간에서 샀기 때문에 손실을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추격 매수만 안 하면 되고 그리고 이 종목에다가 아래 구간도 아니고 지금 2만 원대에 사신 분들은 언제 매도해야 되나만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좀 더 지금 수익 많이 났어요. 좀 더 기다려보자 하고 기다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신규 매수하신 분들이 너무 욕심을 부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갑자기 이 높은 가격에서 50%, 뭐 100% 이렇게 들어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비중 좀 축소해서 천천히. 예. 자, 나중에 신문 보시면 여러분 HLB가 임상 성공한 다음에 뭐 20배가 올랐습니다. 이런 기사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20배가 여러분들이 보는 23만 원 기준의 20배가 아니에요. 21,800 이 저가 기준으로 20배라고 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가면. 물론 갔을 경우 말씀드리는 겁니다. 10배라고 할게요. 10배 그래요. 여기서 조금 지금 최고가에서 조금만 더 올라오면 10배니까 10배가 올랐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10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점 기준이라는 거. 그래서 뭐 지금도 뭐 무턱대고 전혀 근거 없이 주가 산출되는 근거 없이 뭐 30만 원이다, 40만 원, 뭐 80만 원이다, 100만 원이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차라리 뭐 기술적 분석으로 이만큼 갑니다라고 하시면은 인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신약의 가치를 분석했더니 판매가 얼마 정도 될 것이고 그러면 몇 년 지나면은 얼마까지 가치를 받을 수 있다. 뭐 그렇게 정확한 분석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밑도 끝도 없이 가격을 말씀하신다고 많이들 전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보이는 대로만 그냥 말씀드립니다. 아직 뭐 20만 원도 돌파 못했는데 무슨 30만 원을 생각하고 40만 원을 생각합니까? 그건 20만 원 넘어가고 나서 생각하면 되죠. 시가총액 1위 등극하고 생각해도 늦지 않습니다. 못 넘어갈 거라는 게 아니고 저는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리스크를 먼저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질문 하시는 분들 보면은 제가 일일이 다 답변은 못 드려도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아서 조금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대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비중 높은 가격에서 한 번에 들어가지 마세요. 비중 적게 들어가세요. 안정적으로 수익 낼 수 있는 주도주들 많잖아요. 내년까지 봤을 때. 그런 종목들을 하세요. 좋은 종목들을.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댓글은 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요. 이 영상을 잘 참고해서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